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기답사팀 20학번 김정민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7번째 월산대군의 삶과 조선 태실의 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 월산대군 이정태실입니다. 서울 월산대군 이정태실은 비운의 대군 월산대군의 태를 보관한 석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태실은 왕자나 공주가 태어날 때 자른 탯줄을 모셔놓은 태양아리와 주인을 알리는 지석을 모셔놓은 석함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월산대군 이정태실의 태양아리와 지석은 독을 당했으나 태비와 태실은 조선시대의 태실 구조의 원형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태실의 주인인 월산대군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산대군은 비운의 대군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서예, 무술 등등 여러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할아버지인 조선 세조에게 많은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월산대군은 조선 예종이 제위 14개월 만에 승하하면서 비운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은 3살이기에 그 다음 왕위 후보였던 월산대군이 왕실의 통상적인 승계에 따라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이자 왕실의 큰어른이었던 자성대비는 월산대군의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동생인 잘상군을 다음 왕위에 앉힙니다. 이렇게 잘상군이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과연 월산대군이 왕에 오르지 못하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더군다나 월산대군은 여러 분야에서 총명했기에 왕의 재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상군을 선택한 자성대비의 결정에는 그녀의 정치적 판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계유정난 당시 공신들이었던 한 명의 신숙주를 비롯한 구공신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조선 예종이 승하하자 신숙주와 몇몇 구공신들은 다음 왕위의 논의를 위해 자성대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 자성대비를 찾아갔던 구공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유는 바로 잘상군을 다음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잘상군은 구공신들의 수장이자 대표격이었던 한 명의 사이였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 왕위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었던 자성대비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공신과 아무 연고도 없고 나아가 나이가 어려 정치적 세력이 미비했던 월산대군이 즉위할 경우 어린 단종이 죽었던 계유정난과 같은 끔찍한 피바람이 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월산대군의 동생인 잘상군은 어린 나이였지만 한 명의 사이인 덕분에 그가 왕위에 오른다면 왕위 계승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계 대상이었던 구공신들 역시 왕실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자성대비는 원칙보단 변칙을 택하게 됩니다. 또한 잘상군의 구공신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신이 잘상군의 수렴청정을 맡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하듯 잘상군은 훗날 조선 성종이 되었고 월산대군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휘말려 그런 비운의 대군으로 남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위치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시를 쓰고 풍류에 집중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산대군 또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비운의 대군으로 남았지만 풍류를 즐기며 여생을 보냈던 그는 그가 남긴 시와 함께 자신의 낭만을 노래하는 조선전기 대표 작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태실에도 적용이 되는데 월산대군 이정태실은 태실에서 정작 중요한 태양아리와 지석을 독을 당해 태실의 본질을 잃게 되었지만 조선시대 태실 구조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태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월산대군 이정태실은
우리에게 사람의 인생에서 영원한 실패도 성공도 없음을 월산대군 개인의 역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답사지를 읽으실 때 이를 생각하며 보신다면 월산대군의 삶과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더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7번째 월산대군 이정태시를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답사팀 20학번 김정민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답사팀 19학번 서유정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8번째 조선과 변화를 함께 해온 서울 경모궁지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모궁지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서울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는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모궁지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크게 함춘원, 경모궁, 경모전, 영의전으로 계층되어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서울 경모궁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경모궁지의 유래는 조선 성종대에 조성된 궁궐의 후원인 함춘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궐의 후원은 당시 도성대에 3곳에 조성되었는데요. 그중 창경궁, 홍화문 동부의 함춘원이 현재 서울 경모궁지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조선 영조 40년 이 인근에 사도세자의 사당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정조에 의해 경모궁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이후 광무 3년 사도세자가 조선 장조로 추전됨에 따라 신의가 종묘로 옮겨지면서 경모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무 4년 6명의 선왕 어진을 봉안하던 영의전이 이건되면서 명칭 역시 영의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시대에 따라 역할이 변모하다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훼손되어 현재는 함춘원 당시의 함춘문과 경모궁의 석단만이 남아 서울대학교 병원 일대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경모궁에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서 행해진 행사나 의례를 정리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인 경모궁 의궤가 존재합니다. 경모궁 의궤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리한 의궤로 조선 정조 8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필사본 3종이 남아 전해지며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모궁지 읽을거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모궁지는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조선 정조는 왕이 즉위부터 자신을 사도세자의 아들로 말하며 재위기간 동안 사도세자의 묘를 이건하고 격을 높여 의궤까지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모궁에 자주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니 유교의 국가에서 효를 다한 왕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4번째 서울 경모궁지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답사팀 19학번 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엘리트 충계답사팀 팀장 대행 18학번 정진환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9번째 임진왜란 당시 명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 양호거사비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그것을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좋게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명나라 장수 양호와 조선 사이의 일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제 발표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명나라 장수 양호는 정유재란이 발발한 직후 경리조선 군무사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왜군은 이미 충청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이에 양호는 권율의 조선군과 함께 왜군을 남해안까지 다시 몰아냈습니다. 따라서 왜군은 더 밀리지 않기 위해 남해안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요. 그중 양호와 맞닥뜨린 것은 가토 기요마사가 담당하고 있던 울산의 도산성이었습니다. 당시 가토 기요마사는 아사노 요시나가와 함께 도산성을 축조하고 그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호와 권율은 병사를 시켜 그 근방을 탐색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도산성의 왜군과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투 초반 두 군대는 성 밖에서의 회전을 통해 힘을 겨루었는데요. 이때 조명연합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왜군은 도산성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왜군들은 성 안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기는 조명연합군 쪽으로 기우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전투는 점차 장기화되었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온 왜군의 지원으로 인해 조명연합군은 수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퇴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양호의 도산성 공략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양호는 도산성에서의 대패 이후 그 여파로 인해 파직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것은 양호가 명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렸다는 양호의 부하 정응태의 고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호와 정응태는 그 둘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거짓 보고를 올렸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조선 조정은 양호를 변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록의 내용과 제 뒤에 보이는 양호 거사비에 양호는 비방을 받고 면직되었다 라는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변호는 이후 정응태의 무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하였으나 그럼에도 조선 조정이 그를 보내온 것은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즉 제조 지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양호가 자신의 실책을 감추려 했던 비겁한 인물인지 아니면 부하의 무고로 억울한 처지에 이르게 된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명의라는 나라를 끝없는 은혜의 국가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내에 있는 서울 양호거사비를 볼 때 이러한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9번째 서울 양호거사비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순계답사팀 팀장 대행 18학번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이건호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11번째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치욕을 담고 있는 서울 삼전도비입니다. 서울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청황제인 홍타이지의 덕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대청황제 공덕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이기 때문에 우선 병자호란의 발발 이유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시점, 명은 쇠퇴하고 후금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례 매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을 통해 조선 인조가 즉위하자 조선 인조와 대신들은 명을 제조 지은의 나라로서 인식하여 후금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웠고 이것이 병자호란의 발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앞선 이유로 인해 후금은 조선 광해군 폐위를 명분으로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2개월간의 전투를 치른 뒤 조선과 형제의 명약을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음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여전히 제조지은이라는 명분으로 후금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척화론자들이 득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국 조선 인조 14년에 청으로 국호를 바꾼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슬프게도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15년 조선 인조가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개구 고두례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조선 인조 17년 청을 칭찬하는 내용의 서울 삼전도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 삼전도비에는 청이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청에 항복한 사실과 조선이 청에 잘못한 점, 청 태종에 대한 칭송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비석 앞면에 만주문과 원고문으로, 뒷면에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삼전도비가 세계 국가의 문자가 사용된 특별한 비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삼전도비 건립을 총괄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께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인 마부대입니다. 마부대는 청의 관리로서 정자호란 당시 조선에 들어왔고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조선에 남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조정의 삼전도비 건립을 제안하였고 조선 조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삼전도비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마부대의 간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인주에게 청으로부터 비문 내용을 확인받으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비문에는 조선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청이 원하는 내용만이 삼전도비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길거리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서울 삼전도비는 조선의 군주가 3개국 고두례를 해야 했던 슬픔과 치욕을 담고 있는 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잡사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11번째 서울 삼전도비 코스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 잡사팀 20학번 이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